이따 근데 손실이 큰데 손절도 못했어. 비중 조절도 못했어.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반등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삼전 닉스 역대급 대폭락. 지금은 이렇게만 하세요. 일단 시장 한번 보고 가야 되겠지. 이야, 그냥 주먹으로 보니까 그냥 막 촤르르 쏟아버렸어. 하나, 둘, 서이, 너희. 그냥 4주 내내 두드려 맞았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아니, 한 대 때렸으면 양봉 하나 내줘가지고 좀, 나을 시간 좀 주고, 세 대 때렸으면 약 좀 발라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장이 지금 투자자들을 계속 때리고 있어. 코스닥은 어때? 코스닥은 더 심하지. 코스닥은 그냥, 이미 그러기 상태예요.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 저 내일은부터는 좀 뭔가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뭔가 느낌적인 느낌. 코스피가 이렇게 된 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힘이 있잖아. 우리나라 시장 방향에. 얘네가 지금 엄청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진짜 역대급 대폭락이에요. 한 달 상간에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은 보기 드물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도 이거 한 3주 동안 얼마 빠졌어? 2650에서 2300. 귀엽지? 20%도 안 내렸어요. 얼마나 귀여워. 지금은 어때요? 이 9300에서 6800, 6000 거의 500까지 갔잖아. 장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어떤 상황이다. 우리의 인구 시인이 방송을 하긴 했고, 그리고 지금은 약간 패닉셀이 나왔거든요. 개인들의 패닉셀 그리고 신용청산 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는 롱이야, 알겠지? 아마 단기 투자도 여러분 롱으로 하시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롱으로 방향 잡고 가면 돼. 일단은 예고된 고점이죠. 아마 6월 2일부터 제가 고점 경고를 드렸어요. 이 당시에 아마 아침 방송이었죠. 아침 방송에 그 당시에 이제 스퀘어였지. 스퀘어를 딱 보면서 제가 가슴이 찡했지. 6월 23일에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조심하자 했었죠. 이때 이걸 탁 보는데 그냥 막 윗골이 쫙 달린 이 거래량 빵 터지는 이 은봉스. 아주 그냥 가슴이 찡했지. 제가 이걸 보고 그때 아침 방송에서 한 10초간 침묵을 했습니다. 아마 저번 방송을 보시면 6월 2일부터, 이거 고점 아닌가? 아마 거의 유일하게 유튜브에서는 저희밖에 없죠? 네, 6월 2일 이때니까. 그리고 아마 뭐 지난 영상들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어. 오늘 궁금해서. 1개월 전부터 B2 조심해라. 레버리지 조심해라. 죽는다. 고마해라. 이 영상이 6월 9일이거든. 이 쇼츠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부터 그냥 쭉쭉쭉 내려왔지. 그러니까 5월 달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괜찮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쑥대밭이 되고 있었어요. 코스닥이 먼저 나락에 가고 있었잖아. 그 다음에 6월 달부터 해서 뭔가 반도체 쪽도 이상해졌다. 네. 그러다가 여러분 어제죠. 7월 13일.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그냥 주장창 내려버렸단 말이지. 마이너스 11%까지 갔었네. 이걸 버틴 사람이 있을까 도대체? 신용 썼던 사람들은 다 청산입니다. 아마 지금 회복을 못 할 거예요. 그랬다가 오늘 또 빠졌어, 아침에. 마이너스 한 3%까지 갔다가 올라는 왔네요. 근데 시장에 낌새는 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지만 맞추는 사람은 있다고. 그게 우리요. 시장은 항상 가장 많은 사람이 낙관할 때 가장 위험하다. 이 말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점이 나왔는지는 몰라. 예. 아직도 저희는 고점이 아닐 확률도 계산하면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낙관할 때 있지. 여러분들이 뭐 카페 어디 가도 주식 얘기하고 막 술집 갔는데 주식 얘기하고 있고 저 당시에 저한테 주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어디 가면 이제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대. 그래 저는 그냥 뭐 듣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거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다르다 얘기가 있잖아.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얘기가 나왔어. 이번에 다르긴 뭐가 달라. 똑같이 2차전지 때도 그랬죠. 에고프로 올라갈 때 2차전지 올라갈 때 그렇게 이거 조심해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싹 다 걸렸고요. 저는 이때 2차전지 인버스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때도 기억해봐봐. 막 엄청 시끄러웠잖아. 막, 으아, 막 하면서. 이때 그 2차 전지 그 교주님들 방송에, 라이브 방송을 보면 시청자가 거의 한 몇만 명이 됐던 기억이 있어. 몇천 명이었나? 몇만 명? 이거는 여러분, 조심할 때예요. 최근에 반도체도 그랬을걸. 유튜브에 반도체 안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나? 좀 유명하다 싶은 사람들 전부 다 반도체 다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이닉스 350만원 간다는데요. 삼성전자 뭐 45만원 간다는데요. 진짜예요. 이거 뭐야? 예측이잖아요.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애널리스트들은 하는 직업이 목표 주가를 그냥 정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의 하는 일이야, 그냥. 어떻게 이게 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모르지. 이 목표 주가를 이용하는 방식은 뭐냐면 갑자기 여러분 증권사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막 모든 애들이 갑자기 목표가를 올릴 때가 있어요. 삼성전기도 여러분 다들 보수적으로 잡다가 막판에 올라가는 애널리스트들이 갑자기 막 다 질렀어. 제가 그거 보고 또 고점 아닌가 느낌이 조금 왔었어요.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목표 주가는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또 어때? 갑자기 또 내리고 있지 목표 주가. 이거 아니네. 또 내려가니까 욕 안 먹으려고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대중들의 광기 살짝 사그라들겠지. 그렇다고 얘네 펀더멘탈이 지금 훼손이 되나? 펀더멘탈은 그래도 남아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반등이 오겠구나 살짝 감은 와야지. 이런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시장의 소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추세 추종을 하시면 추세만 따르면 돼요. 지금은 추세 추종이 잘 안 먹히니까 제가 복잡계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복잡계 방식을 한다면 확률값을 계산을 하고 어떤 사건들이 막 뭉쳐 자꾸 막 뭉쳐가지고 이제 뭔가 방향의 전환을 만드는 인계점이 된다. 그렇게 보면 매도를 하든가 매수를 하든가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 350만원 만회에 가면 팔 거예요. 삼성전자 45만원 가면 살 거예요. 저희는 하이닉스 350만원 가잖아. 그럼 그때 더 살걸. 연금은 지금 또 아직도 여러분 우리 반도체 사잖아. 지금 막 조정했잖아요. 무섭지? 연금 포트 지금 드리는 거 있죠. 이럴 때 연금을 담아야 돼. 무서워하지 말고. 서퍼분들 이제 연금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럴 때만 돈 넣어놨다가 연금을 사면 된다고. 이거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종목 교체하겠지. 리밸런싱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조정 많이 받고 사람들 막 무서워하고 나도 무섭고 그럴 때 그냥 사면 된다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낙관할 때는 조심하자. 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또 변하고 있어요. 그 임계점을 살짝 지나는 느낌이 좀 들어. 왜냐하면 어제 겁내 때렸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조금 위험이 좀 물러서나 그런 생각은 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왜 내렸냐? 뭐 3개 정도 이유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란 전쟁.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란 전쟁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또 단계입니다. 그냥 금리가 지금 문제죠. 지금 금리는 뭐랑 연관이 있냐? 원래는 경제 상황이랑 금리가 연관이 있어요. 금리가 너무 오르면 빚을 많이 내야 되니까 힘들잖아. 또 근데 너무 내리면 또 경기 침체예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유지되는 게 좋고 경제랑도 연관이 있지만 지금은 AI랑 또 연관이 상당히 커요. 이번에 아마존 채권 내고 막 빅테크들도 지금 돈 필요해, 자금이 필요해서 채권을 계속 내잖아. AI 산업이 어쨌든 돈이 필요한데 그거랑도 연관이 있어요. 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 이것도 좀 문제거든. 엔켈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그쪽은 괜찮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용이랑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많았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된 이후에 완전 막 쌍욕을 먹고 있죠,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 망했니, 어쩌니 저쩌니.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해외에도 지금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연쇄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긍정적 피드백 현상 공부했었죠.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때도 긍정적 피드백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가가 내릴 때도 똑같이 긍정적 피드백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게 심각해지고 내리는 것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지금 갑자기 터진 거예요. 눈덩이는 처음에는 천천히 굴러갑니다. 근데 이제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멈추기가 좀 힘들어. 이게 추세야. 이때까지는 상승 쪽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 저희도 하이닉스를 언제 샀지? 60만원대 사고 110만원대 돌파할 때 사고 100만원대 돌파할 때 사고 11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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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할 때 사
뭐 지금도 있어. 올라가니까. 지금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일단 한번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주구장창 내리진 않아요. 오늘 거래량 또 막 밑꼬리 달면서 터졌지. 네, 이거는 신용 청산되고 큰 손들이 다시 사는 거거든요. 매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르기는 해.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뭐라고? 일단 추세가 한번 생기면 이거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한 번 했으면 두 번은 안 하면 돼. 레버리지나 곧버스 같은 거는요, 단기 투자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일단 추세가 한번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할 가능성이 있겠지. 가격 조정은 많이 했어요. 하이닉스가 지금 고점에서 40% 떨어졌거든요. 삼성전자는 30%대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1등, 2등 주식이 그러고 있어. 그 정도의 힘은 일단 좀 멈추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네. 다시 올라간다 한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명심하시고요. 손실이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돈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벌릴 때 있고 잃을 때 있고 계속 그렇거든요. 얼마나 버느냐는 이거는 때를 잘 만나면 알아서 됩니다. 그러니까 운의 영역이 매우 매우 크다. 늘 말씀드리죠. 이 어려운 장에도 여러분 올라가는 게 없어? 있긴 있어. 네. 구건설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잡았잖아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테스 대장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운이에요, 운. 운일 뿐이고 얼마나 지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아마 다들 이제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소 잃기 전에 왜 아까 고치자 말씀드렸던 게 저번 주였나? 저번 주였나? 그때라도 했으면 참 다행이고 저는 7월 달에 저는 이 사단이 날지는 몰랐어요. 이 하락장의 비극이 곧 나올 것 같았어. 그러니까 7월 달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그냥 제발 좀 그 노아의 방주에 타라. 이것도 그걸 뭐 제가 미래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할 때가 돼가지고 조심하자 했습니다. 또 손실 그냥 최소한으로 하는 거야. 얼마나 지키느냐. 여러분들의 자금이 살아있으면 돼요. 아이고, 그래요. 제가 기차? 그 인도 기차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라고 했지만 저희도 전량 매도 안 했어요. 저희도 손실을 안고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일 뿐이야. 제가 위험하다고 저는 절대 다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맞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야? 노을쌤이 경고를 그렇게 했었다고 과거 영상 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그게 아니라고. 기차가 그냥 꽉 차 있으면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엎어진 거지 갑자기. 기차가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다가 설마 이게 엎어지겠어? 했는데 지금 옆으로 꽉 넘어진 거야. 중요한 거는 이거 넘어질 때 안전장치를 딱 하고 그렇게 넘어지면 좀 덜 다친다는 거야. 저희는 그거를 잘해요. 네. 이게 또 안 넘어질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돼. 괜찮아. 큰 수익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 큰 손실을 피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투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말하고 맨날 말해도 아무도 안 들어. 이제는 사태가 벌어졌죠. 혹시나 내가 실수를 해서 아직까지 내가 몰랐어. 이번에 이제 느꼈어.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라고?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또 올 거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니야. 저희는 지금 유포리아 상태 그 다음에 하락장 초입 이렇게 두 가지로 보거든. 두 가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이 상태로 갈 수가 있어. AI들 시동 걸고 또 반도체랑 또 다시 가겠지.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막 뜨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리까리해요 계속. 반도체랑 또 얘네 괜찮아지잖아. 로봇 날라가고 또 뭐 우주랑 뭐 광통신 이런 애 다 날라간단 말이야. 이것도 우리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포트에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장으로 가면 이게 하락 초입이야 사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계획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가 내가 안 망하는 게 제일 중요해. 저는 작년에 투자를 못 해가지고 이거 다 놓쳤는데요. 어떡해요? 이번에 2월 달에도 저한테 오신 분들한테 저 뭐라고 했어요? 주식하지 말라 했지. 최근에도 저희 서퍼분들한테 뭐라 했어요? 6월 달 포함 신규분들 7월에도 포함 돈 못 벌 거라고 했잖아. 돈을 벌기가 되게 힘든 장이라니까? 주식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반도체 사가지고 돈 벌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그거 진짜 나쁜 얘기야, 그거는. 딴 사람도 다 몰리게 하고. 내가 투자를 만약에 안 했어.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엄청 기회가 온 거지. 왜? 사람들 무서워하잖아. 저는 투자 공부만 있잖아요. 5년을 넘게 했어요. 5년 동안 돈을 안 벌었다니까? 함부로 하면 돈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손실 피하는 거는 도사예요. 돈 버는 거는 뭐 그냥저냥 해. 손실 잘 피해. 막 피해 그냥. 칼 날아오는 거 다 피해. 왜?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문제가 이제 있지. 이제 손실이 이미 크다면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일단 근데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투자를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내가 조금 요행을 바랬구나. 스스로 반성하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보면 제가 개인 단톡방 이렇게 계속 보는데 개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외국인 욕하고요. 기관 욕하고 있어요. 금감원 욕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거 레버리지. 뭐 저것 때문에 이래 된 거는 맞아. 이거 영향이 되게 크죠. 근데 이게 없었어도 이 지경이 낫지 않았을까? 똑같아 낫었어요, 여러분. 변동성은 조금은 줄었겠지. 근데 이미 외국에 레버리지 상품이 있잖아.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아직도. 감정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시장이 이렇게 되는 데는 정부의 뭔가 문제도 있겠지, 당연히. 기업의 문제도 있고, 대중들의 문제도 있고, 그런 거를 여러분, 꼼꼼하게 잘 따져서 균형감 있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주가 내린다고 화딱지 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골라가지고 욕하는 거야. 여러분들 발전에 이게 도움이 돼요? 하등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돌아와요?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진짜로 진지하게 투자하고 싶으면 인정해야 돼요. 실패는 누구나 해요. 당연히 저도 했고 누구나 다 했지. 워렌 버핏 선생님도 다 했잖아요. 일단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이따 근데 손실이 큰데 손절도 못했어. 비중 조절도 못했어.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반등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좀 운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유리가 아주 깔끔할 때 깨지는 건 한순간이지. 지키는 거는 굉장히 오래 힘든데 작은 돌 하나 날라오면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사실 유리를 고치기는 좀 힘들거든. 그러면 일단 이거를 인정을 하자고. 이미 외양간 부서졌고 지금 막 이렇게 공든탑 만들어 놨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야.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거를 본다고 해서 대처가 돼요. 얘가 무너지기 전에 밑에 이제 베이스를 좀 더 기초공사를 잘 하든지 미리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또 똑같이 뭐 반도체가 더 가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로봇이나 AI 쪽이 가든지 또 다시 버블이 막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 일단은 버블장이야, 아직은. 하락의 기운도 스물스물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다시 시세가 막 나.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반도체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처럼 똑같이 비슷한 상황이 또 와요. 그때는 안 하면 되잖아. 지금 내가 마이너스 30%라도 70%의 자금이면 충분합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다시 로봇이나 AI 쪽 불 붙잖아요. 그러면 더블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원상 복구는 다 되거든. 근데 그거 될 쯤 하면 이제 또 똑같은 상황이 올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어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생존자라면 그래도 저는 자금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다면 지금부터는 공포를 좀 기회로 자꾸 삼으려고 해야 돼요.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에 했던 거 있지. 갑자기 포트 비중을 확 늘려버렸잖아. 아마 이번 주 안에 다시 그럴 확률이 좀 있어요. 사람들의 공포, 대중들의 공포.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막 10% 넘게 또 떨어지니까 질져버렸어요. 여러분 공포를 기회로 만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나오면 돼. 네, 걱정 마세요. 반도체 포함해서 다른 주식들도 지금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갔거든요. 반도체가 지금 저평가 구간으로 왔어. 펀더멘탈로 따지면. 근데 여기서 이제 대중들의 그 심리가 너무 악화가 돼서 그 지하실을 뚫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에 들어갔을 때가 저는 이제 한 지하쯤 온 것 같은데 싶었어. 근데 월요일에 이제 지하 10층으로 떨어진 거지. 어쨌든 간에 일단 저평가 구간이 맞아. 우리는 지금 자금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지도 좀 넣고 현금도 좀 있고 오늘은 또 괜찮은 주식
또 더 늘린 것도 있지. 선택권이 있잖아.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거는 인생에서도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 있는 거랑 똑같아. 남들이 탐욕 부릴 때 두려워하고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워렌 버핏 선생님의 말씀이죠. 지금은 근데 큰 시각으로 보면 전 세계에 패닉이 오고 막 그런 지경은 아니거든요. 지금 S&P 500은 여러분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우리나라만 저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이 센 고생을 하고 있지. 미국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뭔가 공포가 온 거지요. 토네이도에 어떤 사람들은 휩쓸려 가지고 피해를 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토네이도에도 여러분 그 토네이도를 이용해 가지고 풍력 발전을 한다든지 토네이도를 타 가지고 막 재밌게 논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의 시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혹시나 내가 아직 그 리스크 관리나 주식이 위험한 거다 이런 생각을 못했다. 이번에 한번 쉬게 되었잖아요. 일단 감수하십시오. 특히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생활에 불과할 정도야. 여러분들이 이제 일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뭔가 심리적인 압박이 온다? 그러면 반드시 비중을 줄이세요. 이번 장이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근데 이 장에 제가 이제 7월 달에 오신 분들한테 뭐라 했냐면 이때 오신 분들한테 돈은 못 벌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이 투자 경험은 한 달의 투자 경험은 5년 경험치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사실. 10% 자금만이라도 투자를 한번 해보라고. 가이드 따라서. 왜? 이런 경험 할 수 있는 게 한 20년 안에 올까? 없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생활이 너무 안 될 정도로 지금 뭔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반드시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에 플러스 나고 마이너스 나고 중요는 하지. 근데 포트폴리오적 접근은 뭐가 다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서퍼분들이 가이드방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경험이 포트폴리오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냥 퍼센트를 맞추는 거야. 내 포트에 비중 조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해. 어떤 분들은 오늘 테스 이거 줄여야 되는데 이거 절반 이거 팔아야 돼요. 올라가는데 팔기 싫은데요. 또 내려가는 대로 팔기 싫은데요. 우리 서퍼분들이 그랬어. 포트폴리오적 접근이 아직 안 되는 거야. 수익이 나도 그냥 비중 맞춰서 줄이고 손실이 나도 비중 맞춰서 줄이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 아마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가 막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올 만한 하락 변동성은 좀 나왔어. 지금부터 또 리스크 관리를 하면 해지하는 것들이 손실이 좀 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알죠? 서퍼분들. 만약에 이거 하락장 초입이잖아 지금. 해지 포지션이 정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아마 여기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장도 이제 파탄 나거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빅스도 굉장히 성과가 날 겁니다. 뭐 안 나면 그냥 뭐 가는 거지. 해지 줄이면 되는 거지.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세요. 간곡한 부탁입니다. 폭풍이 잠시 잦아들었다고 배가 완전히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풍이 막 지나갔어. 배가 멀쩡해 보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폭풍이 치는 사이에 어디 뭐 나뭇가지가 날아와가지고 구멍을 뚫려가지고 배에 구멍이 술술 뚫려 있어. 기름 줄줄 새고 있어.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 여러분 미리미리 고쳐야 되겠지. 그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뚫린 그 구멍이 점점 더 커지기 전까지 빨리빨리 예방을 하세요. 폭락에서 이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내릴 때 교훈을 얻으셨겠죠. 요행을 바라는 투자는 여러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여러분 실패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하이닉스 아무것도 모르고 산 사람 중에 부자 된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거는 그냥 운이에요. 운. 수익 보는 거는 운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의 원칙을 꼭 만드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좋아. 뭐 예를 들어 나는 20일 이평선이 깨지면 난 다 팔래. 그런 기술적 분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쌓아 나가면 됩니다. 원칙의 정답은 없습니다. 시장의 역사는 반복되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늘 재앙으로 다가온다. 이번에도 반복이 됐습니다. 반도체에서. 다음에는 또 딴 데서 반복이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요. 행운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있고
돈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준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재앙이 다가온다. 네, 제대로 된 정석 투자 공부하지 않으면요, 결국에 시장의 모든 재산을 반납하고 떠나게 된다. 우리 아침에 읽는 행운에 속지 마라. 책에도 나오죠.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어떠한 것이든 에르고딕성을 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에르고딕성, 이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내가 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인생이 좋아질 가능성이 큰 거고,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 살면 인생에 언젠가는 내가 쓴맛을 본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는 너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시작.